오늘도 마음 쉼표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친구였죠.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짧은 망설임 속에서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의 전화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바쁘다고? 60대에 무슨 바쁠 일이 그렇게 많냐고 할 겁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럼 걱정만 끼치게 되죠. 사실은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이상한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았는데 말이에요.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나갔고 주말마다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전화 통화도 길었죠. 1시간씩 수다를 떨어도 모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카톡 한 줄 답하는 것도 무겁습니다. 밥 먹자는 말에 그래, 시간 되면이라고 얼버무리고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사람이 변한 건가?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60대 친구들 대부분이 비슷했습니다. 다들 예전만큼 사람을 만나지 않더군요. 정기 모임도 자꾸 미뤄지고 동창회도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명절 때도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보내는 집이 늘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지듯이 60대에는 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변화인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워지는 거라고 소외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을 적게 만나도 외롭지 않은 나이가 바로 60대입니다. 20대, 30대에는 사람을 안 만나면 정말 외로웠어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불안했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계속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확인하려고 애썼어요. 40대, 50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육아와 일로 바빴지만 틈틈이 사람을 만나는 게 숨 쉬는 것처럼 필요했어요. 하지만 60대는 다릅니다. 삶의 리듬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요.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났는데 나이 들어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만나지 않게 됩니다. 40대, 50대에는 정말 바빴어요. 직장 일,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죠. 언제 한번 밥 먹자는 말은 사실 시간이 나면 만나자, 즉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은퇴했고 아이들도 다 컸습니다. 시간이 남아돕니다. 이제야말로 친구들과 실컷 만날 수 있는 때인데 정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예전만 못합니다. 전화번호부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덮어버리곤 해요. 누구를 불러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합니다. 친구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연락하고 챙기고 시간 내서 만나는 게 우정의 필수 조건이었어요. 안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끊어졌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생일을 챙기고 명절 인사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이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만나면 더 피곤하고 의무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만 커집니다. 우리 오래 못 만났네. 밥 한번 먹자고 약속해도 막상 날짜를 잡으려면 서로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죠. 이게 나쁜 건가? 냉정해진 건가? 아니면 인간미가 없어진 건가? 처음에는 그런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냉정해진 게 아니라 솔직해진 겁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젊을 때는 관계를 놓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가 될 것 같았고 소외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했죠. 동창회도 나가고 동네 모임도 나갔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어도 갔어요. 안 가면 뒤에서 뭐라고 할까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안 만나도 괜찮아요. 외톨이가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리듬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더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나를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억지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60대는 나 자신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한 나이라는 것을요. 젊을 때는 남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게 삶의 의미였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귀합니다. 조용한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그 어떤 모임보다 값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꼭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을수록 좋아요.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가끔 생각나면 안부만 물어도 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해도 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을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60대는 인간관계의 다이어트 시기예요. 군더더기를 빼고 본질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물론 가끔은 옛날이 그립습니다. 왁자지껄 모여서 수다 떨던 시절, 별것 아닌 일에도 함께 웃고 떠들던 그때가요. 하지만 그립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은 그 시절대로 아름다웠고 지금은 지금대로 의미가 있어요. 60대의 인간관계는 줄어든 게 아니라 깊어진 겁니다. 넓고 얕은 관계에서 좁고 깊은 관계로 변화한 거예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한 나이입니다. 카톡 친구가 수백 명이어도 정작 속마음을 나눌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죠. 그래서 이제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왜 사람들을 안 만나지? 라고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해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났을 때 서로 편안한지가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왜 요즘 60대는 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까? 어떤 관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는 무엇일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60대의 인간관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고 더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난주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1년 만에 열리는 자리였어요.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더군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갔어요. 안 가면 또 연락이 뜸해질 것 같아서요. 모임은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겉으로 보기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들 웃었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오래 알고 지낸 사이고 나름대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나면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20대, 30대에도 친구들을 만나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피곤이었어요. 늦게까지 떠들고 놀아서 몸이 피곤한 거죠. 집에 가는 길도 신나고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피곤함은 다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요. 감정이 소모되는 느낌이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60대가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맞추고 해도 괜찮았어요.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지금은 한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날 모임을 돌이켜보니 피곤했던 이유가 보였습니다. 대화의 대부분이 자랑 아니면 불평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손주가 외국 유학 갔어.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지나니 지겹더군요. 특히 비교가 심했어요.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손주가 몇 명이고, 누구는 돈을 잘 모아서 여행을 다니고.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말 속에 은근히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저도 자랑할 게 있으면 끼어들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어야 하나? 젊을 때는 이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래, 잘 됐네. 하고 넘어갔죠. 남의 일은 남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이상하게도 이런 대화가 마음에 걸려요. 은근히 찔리기도 하고 비교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임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견 충돌이에요. 예전에는 다들 바빠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고 안부 묻고 헤어졌죠.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세대 이야기. 그러다 보면 의견이 갈리고 분위기가 묘해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정치는 말도 안 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면 어느새 언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서운해하죠. 그런 분위기를 풀려고 또 누군가는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 과정이 너무 피곤해요. 젊을 때는 친구들과 싸워도 금방 풀렸습니다. 아, 미안해 한마디면 끝이었죠. 하지만 60대가 되니 한번 감정이 상하면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때 그 말이 기분 나빴어라는 게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도 만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누구는 당뇨가 있어서 식사 메뉴를 골라야 하고, 누구는 관절이 안 좋아서 먼 곳은 못 가고, 누구는 소화가 안 돼서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고요. 젊을 때는 우리 어디 갈까? 하면 바로 정해졌는데 지금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너 괜찮아? 거기 계단 많지 않아? 그 음식 내가 먹어도 돼?
이런 배려가 필요해지면서 만남이 복잡해졌어요. 좋게 보면 서로를 챙기는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번거롭습니다.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내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조심스러워요. 경제적인 문제도 미묘하게 작용합니다. 60대가 되면 수입이 없거나 줄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연금으로 생활하거나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친구들과 만나면 돈이 들어갑니다. 밥값, 차값, 교통비. 한 번 만나면 적어도 몇만 원은 나가요. 젊을 때는 이런 게 별로 부담되지 않았어요. 다달이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신경 쓰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를 보태야 하는데 병원비로 아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남 제의가 오면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친구들끼리 더치페이를 하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누군가는 쪼들리는데 똑같이 돈을 내는 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요.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밥 먹는 게 낫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우리 이런 거 해보자. 10년 후에는 이럴 거야. 희망과 계획으로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때가 좋았지, 요즘은 다 엉망이야. 과거 이야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추억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죠.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건 지겹습니다. 그 이야기 벌써 3번째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들어줘야 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억지로 맞추는 게 힘듭니다. 별로 재미없는데 웃어줘야 하고 관심 없는데 질문해야 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야 하고요. 젊을 때는 이게 당연했어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60대가 되니 이런 게 너무 피곤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인데 왜 남에게 맞춰야 하나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공감하고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났다가 기분 상할 바에는 그냥 혼자 있는 게 낫다. 이게 60대의 솔직한 심리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야 하니까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도 저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비교당하지도 않고 의견 충돌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책을 읽어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런 평온함이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굴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없어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아도 되고 약속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리듬대로 내 속도대로 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말 상대가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 사람을 만나고 난 후의 피로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울질하게 되죠. 외로움 vs 피로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을 선택합니다. 외로움은 참을 만한데 피로감은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기적인 건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사람 사이에 정이 없어진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주변을 보니 다들 비슷했어요. 60대가 되면 누구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60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는 나이예요. 내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친구를 멀리하는 겁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60대가 친구를 만나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외로워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우리를 살리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60대가 되면 그 차이가 더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선택하게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는 가까이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관계는 멀리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거의 연락을 안 했죠. 명절 때 짧은 문자 정도.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긴장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용건도 없고 만나자는 말도 없었어요.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끊었습니다.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요. 3시간짜리 동창 모임보다 5분짜리 전화 한 통이 훨씬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관계구나. 60대가 되면서 관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우정의 증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만났을 때 얼마나 편한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따뜻한가, 이게 관계의 진짜 척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불편하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도 편하면 그게 진짜 친구예요. 요즘 저는 침묵이 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관계는 피곤해요. 뭐 재밌는 일 없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질문에 뭔가 대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싫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별일 없이 사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계속 말을 해야 하고 뭔가 채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너 왜 말이 없어? 무슨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더 말하기 싫어져요. 말 안 하는 게 편한데 왜 자꾸 말을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는 아무 말 없이 1시간을 앉아 있어도 편합니다. 차만 마시고 창밖만 보고 그냥 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침묵이 좋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젊을 때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도 털어놓고 조언도 구하고 밤새 이야기하는 게 우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60대가 되니 깊은 대화가 부담스러워요.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을 들어줘야 하고 조언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그게 다 피곤합니다. 이제는 그냥 힘들지?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힘들어라고 답하면 끝이에요. 상대방도 그래, 나도 알아 하고 끝내주면 됩니다. 이게 60대의 대화예요. 짧지만 진심이 담겨 있죠. 연락의 빈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카톡하는 사이가 가까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굿모닝 사진 보내고 잘 자요 인사하고 이런 게 의무처럼 느껴지면 피곤해져요. 안 보내면 섭섭해할까봐 억지로 보내게 되고요.
진짜 가까운 사람은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오랜만이야 하면서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진짜 관계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요. 그래서 요즘은 연락 한 번에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긴 통화도 필요 없고 자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가끔 잘 지내? 라는 메시지 하나 생각났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연락 속에 진심이 느껴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한 친구에게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나왔어. 재검사래. 그 친구는 긴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괜찮을 거야. 연락해라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어요. 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는 조언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게 60대가 원하는 관계입니다.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 한두 명이면 정말 충분해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끊는 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제 일상에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왜 집에만 있어? 나가서 사람 좀 만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이 불편해요. 내가 집에 있든 나가든 그건 내 선택인데 왜 참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제 선택을 존중해줘야 해요. 내가 편하면 그게 최고야라고 말해줘야죠. 간섭이 아니라 존중, 이게 60대 관계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저를 간섭하는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가까워져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해진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100명을 알아도 편한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1명만 알아도 진짜 편하면 외롭지 않아요. 카톡 친구가 많다고 전화번호부가 꽉 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요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사람들하고만 연락합니다. 3명, 4명, 많아야 5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연락하고 필요할 때 의지하면 돼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저를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뭘 하든 어떻게 살든 그래, 내가 좋으면 돼 하고 인정해 줍니다. 둘째,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말이 없습니다. 셋째, 부담 없어요. 자주 안 만나도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예요.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처럼 편하고 익숙한 음악처럼 포근해요. 이게 60대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친구가 몇 명이에요? 그럼 저는 대답하기 애매해요. 아는 사람은 많지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 그런데 그걸로 충분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편안해야 좋은 관계라는 것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우정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게 진짜 우정입니다. 내가 불편한데 억지로 맞추는 건 관계가 아니라 의무예요. 60대는 의무에서 벗어날 나이입니다. 이제는 진짜 원하는 관계만 가져가면 돼요. 양이 아니라 질, 빈도가 아니라 깊이, 말이 아니라 마음.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관계의 본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평온을 가져다 주는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인생 후반의 인간관계가 주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집 앞 골목길이 꽁꽁 얼어서 나가기가 무섭더군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옆집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 한 봉지를 들고요. 길이 미끄러워서 혼자 계실 것 같아서. 그게 다였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 오래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호빵만 건네주고 조심해서 다녀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5분도 안 걸린 일이었죠. 그날 저녁 따뜻한 호빵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거창한 말도 필요 없고 긴 시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적게 만나도 말이 없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진짜 친구예요.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라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명함을 모으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넓혀갔어요. 100명, 200명.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1000명을 알아도 진심으로 기댈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단 1명을 알아도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면 든든합니다. 결국 관계는 양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던 사람들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억지로 맞춰야 하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을 하나둘 놓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놓아주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담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연락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감도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자유였습니다. 60대 이후 인간관계의 핵심은 3가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위로, 존중, 편안함. 이 3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이 3가지가 있으면 자주 못 만나도 진짜 친구입니다. 위로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 힘내 같은 말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이게 진짜 위로예요. 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죠. 존중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좋으면 돼 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진짜 존중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나이예요. 편안함은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났을 때 긴장하지 않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다음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은 것. 이게 편안함이에요.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 3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진짜 친구 1~2명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걸 배웠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이요.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외로움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았고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60대가 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실 때, 책을 읽을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이럴 때 비로소 제 마음이 들립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놓쳤던 것들,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내 감정들, 그런 것들과 마주하게 돼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 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어요.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날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게 시니어의 특권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두면 됩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인연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지고 아니라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으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15년 만이었죠. 서로 너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 말이 없더군요. 예전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오래됐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엔 서로를 잘 몰라요. 잘 지내? 응, 너도. 그렇게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이 됐나 하고 슬퍼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그 시절은 그 시절이었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억지로 과거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성숙함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 오는 사람을 환영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담담하게 관계를 대할 수 있는 게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결국 인생 후반의 최고의 관계는 두 가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뜻하게 하는 단 한 사람.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말이 없어도 그 사람 생각만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져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하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것, 천천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입니다. 가끔 친구가 생각나면 연락합니다. 전화해서 5분 이야기하거나 짧은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로 편할 때 연락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돼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요. 60대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평온합니다. 치열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담담해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고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놓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인생 후반이 주는 선물이에요.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나답게 살 수 있는 용기,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평온. 젊을 때는 몰랐던 이 깊은 평화를 이제야 누리게 된 겁니다. 되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이 제 인생을 스쳐갔을 거예요. 그 중에는 소중한 인연도 있었고 아픈 인연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순간도 많았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가볍게 가야 하니까요. 꼭 필요한 것만, 진짜 소중한 것만 챙겨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 나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 바로 나 자신이요. 이제야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나의 관계라는 것을요. 60대의 인간관계는 줄어든 게 아니라 정제된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은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술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나답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대하면 돼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진심으로. 그러면 비록 적은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60대가 발견하는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깊은 것, 화려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것, 자주가 아니라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평화.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그리고 이미 찾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